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물가 보고서 쇼크로 급락했던 미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은 1% 넘게 올라 기술주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2% 넘게 강세 연출하면서 알파벳을 제치고 미국 기업 시총 3위까지 올라섰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폭등한 채 마감해 오늘장 우리 기술주들도 상승 랠리 이어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낙폭이 제한돼 1% 하락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외국인이 9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세 연출했습니다. 코스닥은 올랐는데요. 자,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기분 좋게 빨간불 그려주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소폭 올라가면서 2628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87% 강세 연출하면서 86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목요일장 우리 증시 기분 좋게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0.14% 하락하면서 73,9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1% 넘게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0.39%, 현대차가 1.63%로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8%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16%, 기아가 오늘도 1% 넘게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이 0.05%, 스포츠홀딩스 0.46%, 네이버 역시 0.49%로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형제주 오늘장에서 1%대 넘는 강세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PSP도 1%, 엔케임이 2.9%로 약 3% 가까이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는 HLB만이 나홀로 1.85%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시죠. 알테오젠이 1.15%, 세트리온 제약은 1.34%,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노공업 1.15%, 신성 델타테크 역시 0.08% 소폭 오름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그 뉴로메카입니다. 이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전문 업체이긴 한데 이에 이제 물류 로봇과 자율 그 이동 로봇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협동 로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은 물류 로봇과 이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SK 네트워크 서비스와 로봇 공급 총판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과 MOU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MOU지만은 계약과 굉장히 좀 연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협동 로봇으로만 굉장히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 이슈가 있었던 게 키스트와 카이스트에서 공동 개발한 그 위빙 그리퍼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빙 그리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직조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퍼 기술이라고 있는데 위빙 그리퍼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띠가 얽히고 풀어지는 원리를 사용을 해서 무거운 물체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협동 로봇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 보니까 개발만 좀 잘 이루어진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협동 로봇뿐만이 아니라 산업용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용접 로봇에 대한 좀 이슈가 있기는 한데
협동 로봇 인디의 용접 솔루션을 직접 개발해서 적용한 로봇이 바로 인디입니다. 근데 완전히 상품화된 상태로 지금 현재 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용접 로봇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작년 하반기 기준에 용접 근로자 수가 약 한 10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일부 이부에 대해서 용접 로봇이 대체될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메카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로봇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조기 인수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슈가 이슈인 만큼 계속 좀 뉴로메카는 그 이슈에 따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그 뉴로메카의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포스코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과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좀 대기업 쪽에서도 관심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매수가는 좀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45,500원이고 손절가는 37,2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요새 뭐 치킨집에 로봇이 협동 로봇이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아까 소프트 그리퍼 영어가 요즘 많이 나오죠. 소프트 살살 그리퍼 살살 잡는 이런 기술을 이렇게 개발을 했나 봅니다. 오늘 뉴로메카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게 지금 전일 굉장히 좀 급상승을 하면서 오후 때 급상승을 하면서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 적은 비중으로는 접근이 좀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IP 그 기술 개발 업체긴 한데 AI 플랫폼 IP 솔루션 폴 엣징 컴퓨팅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NPU와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이 통합된 AI 플랫폼 AI 통합 솔루션의 경우에는 결국 AI 반도체 핵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여기에 골격을 좀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 재무적인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4분기 때 영업이익이 41억 원 흑자 전환은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0% 증가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 590%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올해 매출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올해 매출은 1.5배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달성을 계속 좀 전망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도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ARM 관련된 이슈도 나왔지만은 최근에는 오픈 AI 쪽에서도 자체 AI용 반도체 칩 개발 투자에 유치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AI 반도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가온칩스를 들 수 있는데 이 가온칩스도 전이 좀 최근에 크게 상승한 만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IP 기업, 설계 IP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현황과 주가 추세를 봤을 때는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세 흐름들을 통해서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이 이제 고점을 달성은 했긴 했지만 추가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물론 이제 적은 비중이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좀 적게 3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750원까지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2월 15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다수 붉은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환율 1,331원대에서 시작합니다.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6달러 선이고요. 국제 금 가격 온스당 2,005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1,86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4%나 넘게 폭등한 모습이고요.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사우디와의 협력 기대감과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자동차 부품주와 로봇, 엔터, 게임 업종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반면 금융과 지주사 등 저PBR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어떤 테마에 좀 더 집중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개장 직후의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89% 상승하면서 2,643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0.81% 강세 연출하면서 860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양 지수가 목요일장 기분 좋게 빨간 흐름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솔브랜 홀딩스인데요. 0.78%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6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전액 생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IRA 해외 우려 기업 세부 지침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최근 제주만 붙었다 하면 상승했다라는 부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3% 넘게 급등하면서 시초부터 강한 모습으로 33,3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정부의 온 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에 어제장에서도 7% 강세 연출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네요. 다음은 가온치스입니다. 1.85%, 1% 넘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3,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초미세 공정을 이용한 차량용 AI 반도체 포트폴리오 확대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주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방금 직전에 저희 반종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0.63%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연출하고 있고요. 32,100원으로 현재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IP 추가 가능성,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알렸습니다. 연간 흑자 전환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라는 소식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오셈입니다. 아직까지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은 14,250원에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CXL 관련주로 부각이 받으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오름세 겪었고요. 어제는 상한가 터치한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가 상승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CS입니다. CCS와 이렌시스는 체결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CCS는 4,630원에서 출발하고요. 이렌시스는 73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CCS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주 어제장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CCS는 20% 넘게 급등했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8% 넘게 급락했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CCS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감속기 공급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어제장에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20% 넘게 추가로 급등하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 주가 모멘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2.35%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덕성도 마찬가지고요. 덕성 오늘 장에서 13.72% 강한 모습으로 움직임 연출하고 있고 1,6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한국컴퓨터입니다. 2.9% 약 3% 가까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8,1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컴퓨터는 EMS 사업이 부각되면서 어제장에서 18% 넘게 급등했습니다. 52주 최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모멘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주식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장초반에 많네요. 장초반보다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보합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주 반도체 계속적으로 강세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은 그런 주식이 많습니다. 4.8%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계속 들락날락하죠.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암 오늘 22%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1.6%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그 2차 전지주 같이 오늘 반등세가 좀 장초반에 강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2%, 4% 이렇게 강한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당연히 코스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시총 1, 2위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HLB는 조금 밀리네요. 2.5% 최근에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실적들은 안 좋죠.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하기가 좋죠? 증자하기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습니다. 뭐 실적은 아직도 그렇고 24년도도 영업이 뭐 플러스로 돌지 그건 아직도 물음표입니다만 주가는 그냥 계속적으로 실적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위로 달려보는 이런 경향을 최근에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7%가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따 우리 반 소장께 좀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하고 개인들이 관심이 많죠. 저도 어느 모임에 갔더니 카카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고 오늘 24만 6천 원에 가 있네요. HPSP 최근에 상당히 그 강도가 상승 강도가 강합니다. 뭐 오늘도 0.9% 한번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계속 코스피, 코스닥 파네요. 코스피 아까 삼성전자 많이 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까지 내려갔습니다만은 코스피 647억 순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좀 더 팝니다. 795억.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밸류업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사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엔 약세로 시작했다가 코스닥은 플러스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1,000억 정도 사고 코스닥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주가 지수는 올라갔습니다만은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294개야. 아까 장 초반보다 조금 줄어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프로그램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금방 보고까지 갔다 왔는데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160억 순매도. 이 똑같은 금액을 지금 SK 하이닉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15만 원을 뚫고 올라갔다. 이따가 좀 질문을 따로 해보기로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36억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늘 2차전지 전반적으로 뭐 괜찮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가 좋으니까 오늘 현대차가 약간 밀리네요. 프로그램으로 48억 56억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순매도 이렇게 돼 있고 코스닥은 시가총액 3위부터 HLB, HPSP, 엔캠, 알테오전, 셀트리온지아 전체적으로 파랗고 프로그램도 매도에 많이 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상입니다. 카카오 상승폭이 더 점점 높아 커지네요. 10%까지 올라와 있으나 오늘 프로그램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193억 정도 지금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가 2위에 갈 정도로 카카오의 프로그램이 지금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순으로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는 프로그램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HLB,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는 약하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높네요. 그리고 기아, 한미반도체도 조금 파나요. 57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들어오면서 1.9%. 현대차, 기아하고 현대차 오늘 장 초반에 프로그램 순매도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코스닥입니다. 제주반도체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프로그램은 65억 좀 경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버브 반도체도 오늘 강하죠. 5.8%. 그러나 프로그램은 47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는데 카카오가 아주 세네요. 카카오 웬일입니까? 예, 카카오 실적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네. 카카오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작년 매출에 대해서 한 8조 원 정도 돌파를 했다라는 이슈가 좀 크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게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5,019억으로 뭐 11% 하락을 했는데 이거에 따른 내용들이 너무 이제 봤을 때는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4분기 매출을 살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23%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109%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좋아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흐름들이 좋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최대 실적을 좀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경영쇄신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열사 대표에 대해서도 좀 교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좀 준법과 그 신뢰위원회라고 해서 작년부터 출범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
법 전문인을 좀 앉혀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영쇄신이 본격적으로 좀 돌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11월부터 주가 추세가 굉장히 좀 좋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지금 카카오의 그 기존에 좋지 않았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계속 좀 되고 있는 것도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카카오는 이제 플랫폼 부재에 따른 뭐 부정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경영쇄신을 위한 탈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가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아마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리스크를 통해서 일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경영쇄신에 대한 유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외에 좀 별개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CJ E&M이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네. CJ E&M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 24일인가 그때 당시 때 신규 대표를 좀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규 대표 선임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증권가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구창근 대표라고 네. 하는데, 그분이 이제 푸드빌에 대해서 경영을 굉장히 좀 잘했었고, 이후 이제 올리브영을 통해서도 굉장히 크게 살리면서 CJ E&M으로 넘어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대대적인 지금 재무 구조 개편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주식을 볼 때 뭐 성장 가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기존에 좋지 않았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경영쇄신의 분위기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경우에는 오히려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추가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자고 일어나면 시총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엄청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가진 분들은 좋은데,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은 AI, 한쪽에서는 AI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한쪽 오늘은 보면 2차 전지가 또 이제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AI 쪽, 2차 전지 쪽, 우리 소장님 같으면 어느 쪽을 좀 비중을 좀 더 많이 넣을까요? 일단 그 분위기가 계속 불고 있는 곳이 AI이기 때문에 네. AI 쪽에 좀 더 편승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워낙 지금 뭐 내용들이 계속 좀 좋은 내용들이 요즘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일부 좀 그 부정적인 뉘앙스도 나오고, 심지어는 저는 이게 지금 미리 반영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도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 네, 그러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때를 더 기다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AI 쪽에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21일 때 이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난 3분기 때보다도 매출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AI 산업 발전이나 그쪽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AI 중심으로 오히려 좀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최근에 저 AI 쪽 계속 강조를 드리고 2차 전지 쪽은 톤을 조금 다운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전기 쪽, 그 전력 인프라 쪽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그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또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에 주가가 좋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또 오르고, 목표 주가도 덩달아서 증권사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게 천장 뚫고 계속 갈까요? 예, 제가 보기엔 이 흐름이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북미 쪽에서 굉장히 좀 좋다 합니다. 이게 영향을 그냥 보통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수주도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설비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아직까지 지금 발표되진 않았는데,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부 정책도 한 번 더 모멘텀을 같이 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만, 구조적이다,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순서입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보면은 환율이 조금 움직일까 했는데 환율은 오히려 좀 안정적이고 외국인들 좀 많이 사들어 왔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좀 파네요. 특히 코스닥 많이 팝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좀 강하게 출발을 했었는데 뭐 코스피, 코스닥도 시장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좀 미국 증시를 못 쫓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뭐 한 150% 이상 또 이제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올라봤자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뭐 일본이랑 사실 중국이랑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훨씬 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기 좀 바라겠고요. 우선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아직도 1배 수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웃 나라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뭐 2배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중국 증시도 현재 PBR이 1배 정도 위에서 이제 웃도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말쯤에 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해서 좀 구체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그 저평가주들의 어떠한 그런 수급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 PBR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맥락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카카오 1위에 올라와 있네요. 한화투자증권, 카카오페이, 포스코퓨처엠, DS 단서까지 와 있습니다.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카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다가 오늘 또 이제 시세가 좀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뭐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조금 모아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카카오의 어떤 주가 하락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뭐 개별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특히나 뭐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악재적인 부분들이 주가상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악화 부분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성장성이 좀 부진했다. 이 정도 원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이제 4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광고 시장도 회복세로 좀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경영진 교체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일단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이제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있고요. 이런 추세적인 면을 좀 타고 이제 한 번쯤은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59,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6만 원대 이하대에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우선은 7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뭐 거의 뭐 국민주 같이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인데 오늘 좀 신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코스닥 쪽 가봐야죠. 코스닥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GST, 우리기술 투자 또 와 있네요. 신성 ST, 어버브 반도체, 텔레칩스까지 5개인데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어버브 반도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AI 관련주들의 이제 뭐 상승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온센서 AI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업황은 이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뭐 패권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기 위함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들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어떤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초가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좀 음봉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2만 원대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보다는 한 2만 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2회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급등주는 덕성입니다. 초전도체 참 강한데요. 덕성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해 직전까지 VI가 발동된 상태고요. 현재 24.97%까지 올라가면서 11,6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급등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등주는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속에서 주식 매매 거래 정지 우려감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더 큰 모습이고요. 이 커지는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에 주가가 좀 굉장히 크게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07%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9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피부암 영상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현재 29.78%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2,5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남입니다. 서남 역시 초전도체 테마로 분류되어 있고요. 현재 29.91%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8,4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급등주입니다. 이렌시스고요. 현재 13.94%, 약 14% 가까이 올라가면서 8,0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삼성 AI 로봇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상승률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급등주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CJ ENM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그런 네.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 뭐 주가가 정말 장기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이 그동안 이제 하락을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 실적 때문인데 사실 2021년 이후로 성장이 멈췄었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 전환이 되면서 어떤 이런 실적에 대한 부진이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강하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언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지금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이제 그 4분기 실적도 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한 780%가량 증가를 했고요. 이게 지금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부진 탈출을 좀 알리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순차입금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축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무 관련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은 이제 빚이고 채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순차입금을 쉽게 얘기하면은 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기업이 돈이 많으면은 현금이 많게 되면은 사실상 뭐 차입금 비중이 높아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사실 이제 CJ와 ENM 같은 경우에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이 순차입금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60%가 넘어갔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또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서 현금을 계속해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나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OTT 쪽이 좀 이제 괜찮죠. 네,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티빙이라는 이제 또 OTT 플랫폼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뭐 쿠팡 플레이보다는 이제 밑에 있는 상황이지만 뭐 경쟁사의 웨이브나 뭐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순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나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순증 속도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뭐 탑픽 종목으로 좀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콘텐츠 회사인 또 이제 피프스 시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피프스 시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영업이익 개선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24년도에만 한 25편 정도의 작품을 또 공급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떠한 영업이익 개선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5%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매수가는 이제 83,000원대 이하에서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10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J ENM 영업 실적도 뭐 4분기에 상당히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재무 쪽도 차입금, 우리가 차입금 얘기할 때 하나만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차입금, 총 차입금이라고도 해요. 총이라는 건 뭐죠? 토탈입니다. 토탈로 빌린 돈을 총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현금을 뺀 순수한 차입금을 우리가 순차입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차입금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트로 보는 차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현금을 빼고는 차입금이 얼마냐. 차입금이 다 늘어났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돈 버는데 투자할 일이 있으면 은행에서 여러분들도 대출하셔가지고 차입 일으켜가지고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총 차입금만 볼 게 아니라 순차입금을 보시면 확실히 그 회사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CJ ENM 좀 하이라이트를 해서 들어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롯데쇼핑, 야 이거 가치주 쪽 아닌가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단기간에 지금 또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이제 테마로 보면은 저번에 이제 저 PBR 관련해서 또 이제 엮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랬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 PBR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롯데쇼핑 역시도 이제 이와 관련된 저 PBR 테마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롯데쇼핑은 이제 국내 유통 3사 중에 이제 한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기업으로는 이제 비슷한 기업으로 보면은 이제 이마트가 있는데 사실 이 이마트와 좀 비교를 했을 때 롯데쇼핑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유통사 중에서 PBR이 0.2배 수준으로 이제 가장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영업이익률이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 때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이 이미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 영업이익이 현재 4,700억대로 또 2022년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증가를 한 그런 이제 수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7년 만에 연간 순이익이 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마트라든지 슈퍼 쪽에서 적자가 좀 지속이 됐었는데 최근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인해서 아무래도 외식보다는 이제 집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슈퍼나 이제 할인마트 관련돼서 이런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필수 소비재는 어쨌든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기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실적 변동성도 여기서 좀 적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달 말에 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또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 현재 높은 수익성과 그리고 여전히 낮은 PBR을 이제 감안해 본다면은 뭐 밸류적으로도 현재 부담이 굉장히 좀 적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82,500원대 이하에서는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부근인 92,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쇼핑 저 PBR 중에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렇게 안 움직이던 주가가 한번 올라가니까 이렇게 빵 하고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데 조정 볼 때 기회를 좀 보자. 그래서 오늘은 CJ ENM, 롯데쇼핑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실적은 과도기, 수주는 증가 전망, IBK투자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 살펴보시면요. 항공기와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군수 사업 대부분은 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군용기의 연구 개발, 생산, 성능 개량, 후속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산업은 군용기와 민항기, 헬기 등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요. 개발된 항공기를 양산하는 항공기 제조 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항공기의 정비 및 개조를 담당하는 ROM 산업 역시도 MRO 산업 역시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IBK투자증권 리포트 하나하나 더욱더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4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1,543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기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 부문별로는 국내 사업과 완제기 수출, 기체 부품 등이 있고요. 폴란드양 FA50 완제기 수출이 반영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린논 불시차 관련 일회성 보상 합의금 영업에서 211억, 그리고 영업 외에서 139억 원이 반영된 부분 역시도 실적 개선에 일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완제기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2023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3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47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6.5%를 기록했는데요. 완제기 수출이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각종 환입과 충당금을 제외하고 보면 영업이익률은 3.2%포인트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은 잠시 과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국내 사업에서 수리온 등의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반면에 상륙 헬기나 소해 헬기는 개발 매출이 증가하는 영향 등으로 약보합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완제기 수출에서는 폴란드양 FA50 PL 버전 매출이 진행률로 변경되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은 다소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고 2025년 재차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IBK투자증권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3년 수주 잔고는 21조 8천억 원으로 우선 5년치 일감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수주 잔고 역시 지금 21조 8천억 원으로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5년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계약 취소건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역시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주는 5조 9천억 원 가이던스 제시하고 있고요. 이 부문별로는 국내 사업, 완제기 수출, 기체 부품 등이 있습니다. 주요 수주로는 국내 사업에서 KF1 초도 양산 1조 5천억 원, 완제기 수출에서 회전 중동 두 개 국가에서 1조 7천억 원, 또 중앙아시아에서 등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굵직한 수주 플로우는 이집트양 완제기 수출 관련 올해 안에 좀 우선 협상이 대상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공군과 해군 훈련기 수주 관련해서도 제안 요청서 역시 3분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키드 마틴과 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수주 가이던스 역시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실적 추정 변경에 따라서 기존 6만 9천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2024년 실적은 과도기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규 수주와 수주 잔고는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완제기 수주가 안정적으로 쌓여가고 있고 충당금 등의 비용 요인이 줄어들 경우 하이 싱글 디지트의 영업이익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부분으로 투자 의견 자체는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최근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산업 AI 무인기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에 1,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공중 전투 체제의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 계획을 승인한 건데요.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AI 파일럿 편대 운용 등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주 항공 테마가 일제히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방산 테마가 강세를 연출하면서 함께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비츠로테크와 세트레가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3%대 강세를 연출했고요. 퍼스텍도 1.63%의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차트적으로 살펴보시면 최고가 터치 이후에 하락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작년 10월 31일 43,600원에서 최저점을 터치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1월 5일 56,400원대를 터치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최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낙폭이 좀 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 기술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 연속해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연출되고 있는데 우선 1월 23일부터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하락폭이 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실적은 과도기나 수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IBK 투자증권은 매수 의견을 보이면서 다만 목표 주가는 6만 9천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앞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증시 강세 출발했습니다만 조금씩 밀려 내려가네요.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뉴로메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해서는 CJ, E&M, 롯데쇼핑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